사회교과서 85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계의 합리적 선택의 필요성을 알아봅니다. 가계의 합리적 선택 방법을 알아봅니다. 현준이네 가족이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어떤 물건을 먼저 살지 우선순위를 정해봐요. 좋은 물건을 사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선택 기준을 세우는 게 좋겠어요. 에너지 절감형 텔레비전을 선택하면 좋겠어요. 선택 기준에 따라 여러 물건을 비교하고 평가해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요. 여러분은 어떤 텔레비전을 평소 사고 싶었나요? 큰 텔레비전을 사고 싶은 친구도 있을 거고, 최신형 텔레비전을 사고 싶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현준이네 가족은 텔레비전을 고를 때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네, 고려해야 할 선택 기준을 세우고 여러 제품을 비교하고 평가하면 좋겠지요. 그리고 선택을 할 때 환경도 고려한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가계는 소득의 범위 안에서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만족을 얻도록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준이네 가족이 합리적 선택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네, 비싸게 사서 후회하거나 쉽게 고장이 나서 다시 사야 하거나 사용하기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큰 텔레비전을 살 수 있는데 작은 텔레비전에 만족해야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지 않았다면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후회할 수도 있겠네요. 이번 시간에는 가계의 합리적 선택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교과서 86쪽으로 넘어가서 합리적 선택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 선택이란 품질, 디자인, 가격 등을 고려해 가장 적은 비용으로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리적인 선택의 동그라미, 품질, 디자인, 가격 등을 고려 밑줄, 가장 적은 비용 밑줄, 큰 만족감 밑줄, 상표, 품질, 디자인 등을 고려해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수한 물건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리적 선택에서 고려해야 할 선택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네, 가격과 품질, 디자인 등이 있겠지요. 그럼 현준이네 가족이 되어서 텔레비전을 고를 때 고려할 기준을 하나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의 TV는 크기는 똑같은 81cm이고 가격도 똑같이 35만 원이네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TV는 인공지능 TV라고 써 있네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크기는 같지만 가격이 왼쪽에 있는 것이 30만 원으로 10만 원이 더 저렴하네요. 세 번째 그림은 크기와 가격은 조금 다르지만 오른쪽에 있는 35만 원짜리가 10년 무상 관리가 되는 제품이네요. 마지막 그림은 크기가 차이가 나고 가격도 차이가 나네요. 자, 만약 현준이네 가격이 이렇게 골랐다면 각각은 어떤 점을 고려할 것인 건지 같이 확인해 봅시다. 우선 첫 번째 그림은 같은 가격이라면 다양한 기능이 있는 텔레비전을 선택해야지. 두 번째 그림은 같은 조건이면 더 싼 텔레비전이 좋겠어. 세 번째 그림은 무상 관리 서비스를 오래 받을 수 있는 텔레비전을 고르는 것이 좋겠어.
마지막 그림은 우리 집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셔서 화면이 큰 텔레비전이 더 좋아. 이처럼 텔레비전을 고를 때 여러 가지 기준을 고려해서 고를 수 있겠습니다. 같은 품질과 디자인이라면 가격이 가장 저렴한 것을 고를 수도 있겠고요. 여러 상품 중에 고객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어 오래 쓸 수 있는 물건을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생각해 크기가 더 큰 텔레비전을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디자인이 예쁘고 기능이 우수한 것을 구입하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화질과 기능이 더 좋은 텔레비전을 구입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선택 기준 중에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까요? 아마 이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격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슷한 품질과 디자인이라면 저렴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할 수 있지요. 어떤 사람은 품질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면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고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이것과 관련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주부 이경숙 씨. 최근 한 번 쓰고 버리는 키친타월 대신 빨아서 다시 쓸 수 있는 제품으로 바꿨습니다.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여러 번 재사용이 가능한 랩과 흐르는 물에 세척하면 접착력이 살아나 반복 사용할 수 있는 먼지 제거기까지. 일회용으로 쓰던 것을 차례로 바꾸니 생활용품 값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합니다. 영상에 나온 제품들은 일회용 제품보다 가격은 조금 더 비싸겠지만 여러 번 쓸 수 있기 때문에 품질이 좀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지요. 이처럼 물건을 고를 때는 다양한 선택 기준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87쪽으로 넘어가서 여러분이 직접 선택 기준을 정하고 물건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텔레비전을 선택할지 생각해 보기. 우리 집에서 텔레비전을 산다고 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하면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1번의 장점은 화질이 좋고 최신형이라는 점이네요. 2번 텔레비전의 장점은 크기는 같은데 가격이 좀 더 저렴하고요. 3번 텔레비전의 장점은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인공지능 기능이 있습니다. 네 번째 텔레비전의 장점은 가격이 두 번째로 저렴하고 사후 관리, 즉 AS가 잘 되네요. 5번 텔레비전의 장점은 가격은 다소 비싸지만 크기가 큰 것이 장점이네요. 6번 텔레비전의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고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이네요. 여러분이라면 물건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 3가지를 무엇으로 정할 건가요? 여러분이 텔레비전을 고를 때 우선적으로 고려할 기준을 떠올리며 우리 집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과 그 까닭 3가지를 선택해서 작성해 봅시다. 선생님은 이렇게 작성해 봤습니다. 첫 번째 기준, 가격. 아무리 좋은 텔레비전이라고 해도 비싸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 기준으로 가격을 정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무상 관리를 적었는데요. 가전제품을 잘 고장내는 동생이 있어서 무상 관리 서비스가 좋은 제품을 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준으로는 친환경을 골랐습니다. 원하는 제품을 사고 환경 보호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고른 선택 기준과 선생님이 고른 선택 기준이 똑같나요? 혹은 차이가 있나요? 네, 아마 조금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선생님이 말한 선택 기준과 여러분의 선택 기준을 비교해보고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선생님은 가격을 첫 번째 기준으로 했지만 어떤 친구들은 크기를 기준으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의 크기가 커서
화면을 크게 잘 볼 수 있으면 만족감이 더 높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선택한 기준과 선생님의 선택 기준의 비교점을 다 작성했나요? 네, 그럼 교과서 88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물건을 고를 때 여러 가지 기준을 고민한 이유, 바로 합리적 소비를 하기 위해서죠. 소득의 범위 내에서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만족을 얻는 것이 합리적 소비라고 했습니다. 가계의 합리적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족감을 얻는 것입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지키면서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지구 환경이나 인권 보호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같이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지키며 소비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 같은 제품이라면 가격이 저렴한 것을 고를 수도 있고 비슷한 가격이라면 예쁜 것을 고르는 게 좋겠지요. 그리고 꼭 필요한 물건인지 잘 생각해보고 구입해야 하며 오래 쓸 수 있고 실용적인 제품을 고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게 학용품은 저렴한데 왜 손님이 오지 않지? 가격이 좀 더 비싸지만 디자인이 마음에 드니까 이것을 사야지. 네, 여러분도 같은 종류의 물건 중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구입한 경험이 있나요? 디자인과 상표의 선호도가 높은 비싼 가방을 구입한 경험도 있을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공정무역과 가치 소비라는 것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프리카 아이들이 초콜릿을 만드는 곳에서 적은 돈을 받으며 일하지 않도록 공정무역 초콜릿을 구입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물론 가격은 일반 초콜릿보다는 조금 더 비쌉니다. 예를 들어 지구 환경을 보호하려고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않고 조금 가격이 더 비싼 종이 빨대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공정무역 그리고 가치 소비라고 하는데요. 공정무역이란 생산자의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소비자에게는 좀 더 좋은 물건을 공급하는 윤리적인 무역을 뜻합니다. 공정무역에 관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공정무역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상호 존중하며 생산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교역을 하는 무역 협력을 말합니다. 또 국제무역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사회운동을 말하기도 합니다. 주요 교역 품목은 수공예품, 커피, 코코아, 와인, 차, 꿀, 면, 바나나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치 소비에 대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소비는 가심비란 키워드가 유행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마음 심자를 써서 가격도 좋으면서 만족감까지 높은 상품이 잘 팔릴 거라는 겁니다. 주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후원하는 희망 나비 팔찌나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시계와 같이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면서 후원도 하는 일석이조의 크라우드가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물건을 살 때 성능이나 효율보다는 만족감을 더 중요시하는 가심비가 소비자들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이 생산한 상품에 대한 불신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 즉 가성비를 손꼽던 소비 트렌드가 새해에는 소비하면서 좋은 일도 하고 스스로 만족감도 느끼게 되는 가치 소비로 점차 옮겨가고 있습니다. 가치 소비란 자신이 가치를 부여하거나 본인의 만족도가 높은 소비재는 과감히 소비하고 지향하는 가치의 수준은 낮추지 않는 대신 가격과 만족도 등을 꼼꼼히 따져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가치 소비는 남을 의식하는 과시 소비와는 다르게 실용적이고 자기 만족의 성격이 강하며 저렴한 상품을 택하는 등 무조건 아끼는 알뜰 소비와 달리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은 제품에 대해 과감한 투자를 행합니다. 이 초콜릿은 공정무역 초콜릿입니다. 친환경에다가 초콜릿을 만든 사람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는 공정무역 초콜릿을 사야겠어. 이제부터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빨대를 사용해야겠어. 여러분도 이처럼 같은 종류의 물건 중 가격이 더 비싼 것을 구입한 경험이 있다면 교과서 88쪽 아래에 한번 적어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공부가 모두 끝났고요. 마무리 문제 풀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세요. 가계구성원의 합리적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높이는 것이다. 더 비싸더라도 환경이나 인권보호 활동에 참여한다는 이것으로 그와 관계 있는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다. 정답은 만족감이겠지요. 환경, 인권보호, 디자인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이유는 바로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림에 맞게 합리적 소비에 해당하는 내용을 끌어다 넣어봅시다. 첫 번째,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물건들을 선택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 고려해야 할 선택 기준을 세우는 게 좋겠어요. 세 번째, 선택 기준에 따라 여러 물건을 비교하고 평가해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야겠어요. 네 번째, 우선순위를 생각해 어떤 물건을 먼저 살 것인지 결정해 봐요. 우선순위를 생각해 어떤 물건을 먼저 살 것인지 결정하고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 고려해야 할 선택 기준을 세우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물건을 선택할지 결정을 하고 선택 기준에 따라 여러 물건을 비교하고 평가해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가계가 소득의 범위 안에서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만족감을 얻도록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한 노력이지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봅시다.
생산자의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소비자에게는 좀 더 좋은 물건을 공급하는 윤리적인 무역을 이것이라고 합니다. 네, 정답은 공정무역이지요. 생산자의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생산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소비자에게 더 좋은 물건을 공급하는 윤리적인 무역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배운 내용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가계의 합리적 소비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네, 다양한 기준을 고려해 최소 비용으로 최대 만족을 얻어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둡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업의 합리적 선택 방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